CGN투데이 기획보도 포스트 코로나 선교 리포트를 통해 달라진 세계 선교 지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인 오늘은 서부 아프리카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제2기 학생 인권 종합계획을 폐기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동행하는 교회가 11조 헌금의 11조로 작은 교회 간판 지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의 신간을 전합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선교 사역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선교계의 시선이 서부 아프리카로 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인구의 증가, 여전한 교회 개척의 필요성 등이 그 이유로 꼽힙니다. CGN투데이 기획보도 포스트 코로나 선교 리포트 네 번째 순서로 그 현황과 전망 짚어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의 보고에 따르면 아프리카 기독교 인구는 2018년 5억 8,200만 명에서 1년 새 6억 3,100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인구의 증가는 특히 서부 아프리카 쪽에 더 집중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합니다. 이슬람 국가들의 핍박을 피해 많은 북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이 서부 아프리카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선교의 절호의 찬스, 기회가 바로 서부 아프리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또 복음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죄에 대한 문제도 들어보지 않은데 잘 설명하면 설득력이 있고 그다음에 성경을 달라하고 또 불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기도 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선교 사역에 직격탄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서부 아프리카의 기독교 부흥이 앞으로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현지 선교사들은 전합니다. 교회를 비롯한 각종 종교시설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평소처럼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외에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조심하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전과 후가 단 몇 개월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학교, 교회, 각종 모임은 다 정상화되었습니다. 코로나 수칙이라고 하면 저희가 손을 씻고 마스크를 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따를 수가 없는 상황에 속해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코트디부아르 같은 곳에서는 이동 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소그룹 모임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곳에는 코로나 환자가 많지 않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고 작은 소그룹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 속 기대를 모으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부 아프리카 선교.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전문가들은 구제, 교회 개척과 동시에 이제는 제자 양육과 올바르게 가르치는 쪽에도 함께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길을 여는 사역은 이미 100년 전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른 길을 놓는 그런 선교사들의 사역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4%의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는 이들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생기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훈련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B 프로그램과 함께 지난해부터 이루어진 오디오 바이블 사역은 이미 큰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오디오 바이블 사역을 도입을 해서 문맹률이 60%인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국 곳곳에 그들의 종족어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비주의에서 벗어나 올바른 복음과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금만 자본력 있고 경제력 있으면 교단을 세워요. 또 교회를 개척해서 교단을 만들고 교회가 3개, 4개 갖고 자기가 총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육이나 지도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이단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목회자들이 가지고 설교를 해야. 베냉에서 시작된 기독교 이단인 셀레스트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 복음주의 기독교는 10%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만 전파되게 하는 그런 사역도 많이 필요합니다. 추장이 입법과 사법, 종교 3권을 쥐고 있는 추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서부 아프리카의 특성상 현지인과의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거든요. 또 그들이 또 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들을 그들이 메꿔줄 수도 있고. 서부 아프리카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선교계의 눈도 함께 집중됩니다. 바른 복음을 향한 연합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논란 속에서 발표한 제2기 학생 인권 종합계획의 폐기와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의 연합인 국민희망교육연대는 6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학생 인권 종합계획 시행을 당장 중지하고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학생 인권 종합계획은 학생 인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학생들 간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최악의 규칙이자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미국 시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이러한 형태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교육 정책은 몰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민심입니다. 외국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적이고 과격한 내용을 수입하여 어떻게 학교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어 단체는 계획에 명시된 학생 대상 사회 현안 교육 강화, 항목 역시 사상 교육을 통해 자칫 교실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게 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이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정치적 중립성을 잃는다면 교육 입국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대한민국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부모의 권리를 살펴보면 자녀의 교육 방법을 결정할 최우선권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다수 서울시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잘못된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키려고 계속 고집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학부모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체는 원점에서 다시 서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 인권 종합계획을 개정할 것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말고 공적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부모들이 직접 보낸 90여 개의 근조화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이날을 시작으로 학부모들은 밤샘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작은 교회들에게 교회의 새 얼굴인 간판을 달아주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어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역인지 정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낡은 예배당 건물에 신형 간판이 달리고 있습니다. 교육관 입구엔 창문 장식이 부착됐고 진입로엔 방향을 알리는 표지판도 설치됐습니다. 작은 교회 간판 지원에 첫 번째로 선정된 교화교회입니다. 농촌 마을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지만 제대로 된 안내판이 없어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들었고 예배당 앞은 밤만 되면 어두웠던 이전 상황. 새로운 표지판과 간판은 침체돼 있던 교회는 물론 그 거리에도 활기를 더했습니다. 구석에 있다 보니까 교회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안내 표지판과 간판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를 누리지만 말고 흘려보내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간판을 허락하신 뜻이 더 많이 섬기자, 더 많이 사랑하자, 더 많이 베풀자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동행하는 교회가 진행하는 작은 교회 간판 달기 현장입니다. 교회 단독으로 진행되는 사역이 아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결과물입니다. 이 사역엔 성도들이 드린 11조 헌금의 10%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11조 사역은 다음 세대, 해외 선교, 국내 봉사의 3가지 주제가 매년 순환되는 구조로 운영 중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회가 예산을 편성한 것만 집행하는 것이다 생각했다가 조금씩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은 모든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2019년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으로 청소년 유럽 비전 트립 경비를 지원했고 작년 코로나19 대유행 속에도 해외 선교를 주제로 라오스 소수민족인 몽족을 위한 동화책 출판을 지원했습니다. 3년 차인 올해는 국내 봉사를 주제로 윤선 디자인과 협력해 작은 교회 간판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교회씩 10교회에 새 간판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급한데 먼저 쓰다 보면 아무래도 간판은 오래됐고 낡아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심적으로도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번 저희가 작은 섬김이 좀 그분들의 마음의 불을 밝힐 수 있는 작은 시도가 되면 좋겠다.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맡기며 날마다 속사람으로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회복의 능력으로 전하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지혜를 쓰고 새기며 내 안에 말씀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책도 독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이주의 신간 주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망, 열정, 비전, 헌신, 회복의 기쁨을 위해 세상에 바치는 저자의 철학적 신앙 고백이 독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젊은 시절 방황과 좌절에서 기업인으로 성장해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다루는 수장이 되기까지 신앙의 토대 위에 차곡차곡 쌓아진 드라마틱한 이승률 회장의 삶은 회복의 능력뿐 아니라 이 시대의 공동선과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1부에선 생활 습관을 비롯해 건강과 희망을 찾아나가는 길이, 2부에선 저자 특유의 야구 인생론과 창업 스토리가, 3부에선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들의 전략적 로드맵이, 4부에선 속사람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길 등이 다뤄졌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한 치유의 역사가 신명기로부터 전해집니다. 저자는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저주의 질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뿌리 뽑았을 때 생생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전합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용서를 통한 치유와 회복, 보호, 대적, 차단기도 등이 담겼으며 치유보다 중요한 것으론 치유 이후의 거듭난 신앙생활이 강조됐습니다. 말씀 묵상집 주삶을 비롯해 우수한 도서들로 사랑받아온 아가페 출판사가 잠언을 쓸 수 있도록 구성한 필사책을 선보였습니다. 우아하고 예쁘게 쓸 수 있는 1단 쓰기와 편리성을 강조한 2단 쓰기로 나누어 출시해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구성, 파스텔톤의 컬러풀한 색채가 필사하는 동안에 시각적 힐링을 주고 성경 본문, 각절 표기 등이 실려 있어 따로 성경을 휴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 이해를 돕는 장별 요약, 말씀 적용을 쓰는 공간 등을 넣어 각 장마다 생각을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은 받은 달란트 개수에 집중하기보단 달란트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초점이 있어야 함을 보입니다. 작은 자와 함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살아가는 선교사 부부의 얘기는 그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지난 3월 15일로 10년을 맞았습니다. 이 기간에 전체 인구 2,100만 가운데 50만여 명이 숨지고 560만 명은 국외에서 난민 생활 중이며 670만 명은 국내에서 실향민이 됐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시리아 국제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정부에 의해 재판 없이 구금된 사람 중 수만 명이 실종되는 등의 반인권적인 잔혹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 월드비전의 시리아 대응사무소 총괄 책임자 요한 무이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Well, the situation hasn't changed very much in the last couple of years. Unfortunately, I must say. To some extent, the conflict has become more complicated
as more nations are involved and more people are displaced. So after the many people who left the country a couple of years ago, the internal displacement still continues, and most people have fled to the north, in the northwest of Syria, where World Vision is trying to help us as good as we can. 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유례없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월드비전은 10년간의 경제적 손실을 1조 2천억 달러로 추산합니다. 지난해 시리아 국내 총생산 추정치의 370억 달러의 3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Well, it means that Syria, that was almost like a middle-income country, has really gone from bad to worse. The economy has totally collapsed. Most people have hardly sufficient to eat. Besides the economic disaster for the country, it is also a generation that is almost lost for its future. And yet, we hope for better times, definitely. 시리아 교회 역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크리스천 대부분이 나라를 떠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I was talking to one of the bishops the other day, and he is pleading for help, and he sees people trying to escape the war, and yet he feels that Christians have a role to play in the country. So he's pleading for his people to stay.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 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은 최근 굿피플 사옥에서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사업 굿프렌즈 1기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굿피플은 굿프렌즈를 통해 만 18세부터 24세의 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3년간 진로 탐색, 재무교육, 정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들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 조성을 돕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일명 구원파가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의 이단 관련 유튜브 동영상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론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유 없다며 최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9년 구원파는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라며 국민일보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영상이 구원파의 교리 등 교리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고 반론 보도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최근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전주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추이연 목사는 지역사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덕산교회의 노종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39호 한국기독교사적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기념예식이 최근 진행됐습니다. 비금덕산교회의 노종은 1920년대 평양에서 구입한 것으로 남한 지역의 교회종 가운데 북한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는 유일합니다. 필그림교회 청년공동체가 오는 10일부터 4주간 크리스천 연애 준비학교를 개최합니다. 매주 토요일 강의와 멘토링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조지훈 기쁨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 가수 자두 사모 등이 강사로 나서며 필그림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